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최근에 제 유튜버 보시는 우리 이제 동지분 한 분이 백제가 이렇게 대륙을 경영했다는데 어떻게 경영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해오셨고, 저도 댓글 달고 그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걸로 이제 서로 이야기가 이렇게 댓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자주 소재거리로 올라오는 백제의 8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8성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백제다, 이제 대륙 백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간혹 있죠. 여러분들이 꼭 이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될 것이, 대륙 백제라는 것은요, 백제가 대륙을 공략했다는 뜻이지 대륙에 백제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는데, 백제가 이제 그건 오늘 이제 유튜브 보시면 백제의 제도라든지 통치권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륙 백제를 논해야 되는데,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가 대륙에 백제가 있었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역사인데 내가 대륙 백제를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할 거리가 없죠. 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가 대륙에 있었던 백제를 우리 역사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대륙 백제가 뭐냐? 백제가 대륙을 이렇게 경략을 했다는 뜻이지 대륙에 백제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대륙에 백제는 있었는데 과연 백제의 어떻습니까? 통치권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통치를 했느냐, 이 부분을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만드는 분 보면 어떻습니까? 초기는 백제의 담로가 다 이렇게 일본까지 있었다고 다 해놔놓고 나중에 유튜브에 또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백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백제의 이제 대륙에 있었던 백제, 이렇게 백제가 운영했던 그 지역,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백제의 8성이 우리나라에 없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멘트 드리는 것은, 백제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바쳤을 때도 어떻게 되죠 보면요, 3인 정책으로 왕이라든지 귀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 쉽게 말하면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논리죠. 그런데 백제는 신라와 전투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물론 당나라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나머지 어떻습니까? 백제의 8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판단해야 될 때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논리, 백제의 8성이 망한 나라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호적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백제의 오늘 8성 문제는 뭐 제 강의 안 듣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걸 모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 백제 8성이 중국에 다 있다는데요, 그러면 백제가 중국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리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 질문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백제 8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백제족의 8성은 사시, 협시, 연시, 해시, 진시, 국시, 목시, 묘시라고 당서, 돌궐절과 성에 이쪽에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서에는 여기에서 2개의 성이 다른 성으로 교체돼 가지고 백제의 8성으로 소개되는데요. 바로 신당서에서는 사시, 협시, 연시, 해시, 국시, 목시, 정시, 백시 2가지 성이 빠지고 2가지 성이 더 들어가죠. 이렇게 하죠. 총 어떻습니까? 이렇게 8개 해가지고 신당서에서는 저 성 8개가 백제의 성이다라고, 귀족의 성이죠 보면요. 또 왕,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정권을 끌고 나왔던 성이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성이라고. 자, 만성통복 백가성 고략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 사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사시 계보는 사수시에서 나왔는데 백제가 원로다 해가지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뭐가 나오냐면 그런 성이 보이는 데가 뭐냐면 남제서, 동남이전, 동이편, 백제편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시 등 이게 동성왕 시기의 기록이 아마 여러분들 이 기록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장군들 이름이라든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분명, 해례곤, 그 다음에 목간나 해가지고 사시, 해시, 목시가 등장하죠. 또 다른 성씨도 많죠. 보면요. 지금은 없어진 성씨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시, 해시, 목시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저 성이 바로 백제의 8대성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러면 남북한에 우리나라 남북한에 백제 8가지 성 중에 몇 가지 성이 남아 있느냐를 이제 옛날에 조사한 것인데 최근 조사는 없습니다. 80년대 30년대 조사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에 연시, 국시, 진시가 있는 걸로 한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세 성이 지금 우리 이제 남북한에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연시는 1985년 조사에서 남한에 26가구 104명 지금은 조금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결혼 안 해버리면 이제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보면요. 국시는 여러분들 보시면 1930년 평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담양국시, 그 다음에 함남 북한 지역이죠. 영흥군의 풍천국시, 함남 단천군의 전주국시 한 가구, 그 다음에 1985년 데이터에서 남한에 978명이 살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는 참진자네요. 진시는 서산진시로 단본인데 1930년 조사 때 남한에서는 없고 북한 함북 종성군에 유일하게 한 가구가 있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진씨도 지금 이게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모르겠죠.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세 성씨가 8대 8가지 성 중에 세 성씨가 우리 이제 남북한에 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시, 협시, 해시, 목시, 해시에 대한 데이터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좀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최근 자료를 가지고 이거 한번 좀 이렇게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땅으로 가볼까요? 중국에 보시면 연시는 약 26만 명입니다. 국시는 인원수는 불명인데 이제 거기도 나오죠 보면요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는 표현을 못 했고요. 사시는 49만 명. 해시는 6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해시는 지금 산서성 쪽에 이제 있다고 이렇게 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백제 성씨 8가지 성씨 중에 그래도 중국 대륙에 이제 같은 성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저것도 여러분들 잘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자로 같은 성씨라도 중국이라든 중국은 각 왕조사라든 여기 성이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데이터는 뭐냐면 일단은 중국에서 언급된 우리 8대성과 같은 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뿌리 이 집안에 가서 족보를 뒤져보고 이런 것은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뒤에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백제의 성씨가 맞는지 확인 검증이 항상 필요하고 왜 해당 시족의 족보 확인이 안 되면 과연 이제 중국에 같은 한자의 성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나라 성하고 백제 성하고 같다라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왜? 고대 국가별 민족별 동일 한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저한테 질문해 오신 분들 우리나라의 김해 김씨라든지 뭐 이렇게 경주 김씨 그리고 이제 저 월성 석씨 지금 경주 석씨죠 보면요 이 성은 우리나라에 없다 다 가짜다 그래 중국 대륙에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게 맞냐고 저한테 답변 와가지고 제가 그 토론방에 올려놨습니다. 그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중국은 김씨는 어디로 다 통일되느냐? 원래 김씨 시조인 우리나라 김씨 시조도 됩니다. 바로 김일제 동생 김윤의 성으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실수를 많이 해요. 중국의 김씨는 뭡니까 보면 진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김일제, 김윤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김해 김씨, 경주 김씨라는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경주 김씨, 김해 김씨가 생긴 것이지 중국 대륙의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석씨도요. 석씨도 잘하셔야 될 것이 석씨는 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까마귀 그 이제 말할 때 어떻습니까? 앞에 석자 있잖아요.
돌석자 말고 석씨도 어떻습니까? 중국에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석씨는 우리나라 석테라의 후손이 아니에요. 석탈의 후손이 아니라 몽고 때 생긴 성, 아니면 저 주나라 때 생긴 석씨 해가지고 여러 시대마다 어떻습니까? 국가별로 생긴 석씨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검색해가지고 중국에 석씨 사네? 야, 이게 바로 저 뭐냐? 바로 지금 우리나라 경주 석씨다. 그거는 한 방에 끝나는 논리입니다. 한 방에. 그 석씨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석태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래 중국의 어떻습니까? 거기 자체에서 생긴 성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나오죠. 고대 국가별 민족별 동일 한자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시족의 뿌리를 확인해야만 어떻습니까? 그게 같은 성이냐를 아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한자만 같다 해가지고 같은 성이라면 그냥 한 방에 가는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중국에서 이제 후한 시대든지 송시대 때 그런 책을 가지고 서적을 가지고 중국 성씨를 조사한 책이 중국 성씨 사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8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여시 이제 백제하고 연결된 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부여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부여시는 뭐냐? 보시면 한나라 시기에 북쪽 오환, 부여등이 그 종명을 성으로 삼았다 해가지고 부여시인데 이 성씨들은 오헌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오헌군은 여러분 지금의 절강성하고 강소성 일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여시가 있다는 그런 이제 사전에 있는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목시는 뭐냐? 목시는 부여시하고 같이 오헌군의 분포, 그러니까 강소성, 절강성 쪽에 이제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나머지 자료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 뭐냐면 항상 보실 때 일단 확인은 안 됐지만도 저 목시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제의 목시냐 하는 것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생각하시고 일단은 뭐냐? 이제 중국 대륙에 어떻습니까? 우리 8대성하고 연결된 이렇게 한자로 같은 그 성에 대한 데이터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사시는 보시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산동성하고 여기 보시 산동성, 그다음에 하남성 쪽에 있는 걸로 지금 성씨 족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씨 이제 이야기가 그다음에 해씨는 평남, 지금의 산서성 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거기에 사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연씨는 뭐냐면 연씨는 원래 중국 범양에서 이제 나온 건 성씨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상곡이라든지 이쪽 지역 여기에 있는데, 이 성씨는 뭐 성으로 연호를 한다면 여기가 이제 범양에서 먼저 생긴 성씨 연씨들이 백제로 왔다.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삼국사기에 이제 연씨들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확인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연씨들이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고 족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양반들의 우리 백제성의 연씨가 이 연씨냐 하는 것은 확인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참고로 뭐냐면 중국의 연씨들은 어디 있다, 여러분들? 자, 상곡하고 이런 하북성 쪽 여기에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진씨는 중국의 상곡에서 이제 기출된 성씨 돼가지고 상곡 쪽이라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성씨 후에 어떤 우리 역사 기록에 이제 여러분들 진씨가 등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동했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일단은 진씨들은 이제 여러분들 상곡 중심 저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자, 국씨는 뭐냐면 국씨들은 지금 강소성 서남부 지역에 있는 걸로 지금 이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국씨하고 우리나라 국씨하고는 연결이 되는지 또 이것은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묘씨는 지금의 강소성 금화 지역, 협씨는 하북성 요령성, 골씨는 하남성 낙양시 일대, 백제에 관련된 등장하는 성씨들에 대해서 뭐 8대성을 떠나서 백제에 관련된 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중국 사전에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는 장면이 바로 중국 대륙의 한자로 같은 백제의 8대성과 같은 한자 같은 지역에 성씨가 분포하는 지역, 저렇게 지도가 그려지는데 중원의 성하고는 별개로 해안가 지대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백제성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볼까요?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본의 이제 성은 신찬 성씨록에 나오는데 이것은 815년에 고대 일본의 성씨들의 계보를 정리한 것인데 총 1182개의 이제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백제가 말 그대로 멸망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백제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또 세력권을 이루었을 건데 문제는 뭐냐? 한번 세탁을 해버려요. 세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684년에 천무천왕이 어떻게 하느냐? 사성을 합니다. 백제의 쉽게 말하면 계통이기 때문에 백제처럼 팔성을 써야 되는데 망한 백제의 팔성을 쓸 수가 없었는지 일단은 백제의 그런 팔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본 열도에 뭘 만들었다? 열도에 왜 열도에 8가지 성을 만들어 줍니다. 마이또, 아소미, 스쿠네, 이미키, 미치노시, 오미, 무라치, 이나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을 8개를 만들어주는데 아마 이 성들은 대부분 백제인지 쉽게 말하면 그 성들이 건너가지고 귀족들이 이 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민간인들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백제의 8대성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 성만이라도 계속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없애버려요. 왜? 이 성이 만들어지니까 이 귀족 그룹이 형성되니까 자기들끼리 또 찢고 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꼬라지를 못 봐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천황한테도 대드니까 결국은 천황이 없애버려요. 언제요? 환무천황 때 수도를 옮기면서 교토를 옮기면서 황족의 성하고 팔색성을 없애버립니다. 왜?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군사까지 이제 무력까지 갖추어가지고 천황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꼬라지 보기 싫대가지고 환무천황이 어떻습니까? 그 팔색성하고 황족의 성까지 싹 없애버립니다. 싸우지 말라고. 해나면 계속 싸우니까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니까 아마 이때 이제 이 팔색성이 없어지면서 백제의 그런 팔성도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 일본 열도 내에서 사라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가 지금 다스린 지역을 22개의 담로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록이 이제 등장하는데 근데 아까는 문제는 뭐죠? 백제의 8대성 중에 3가지 성이 한반도에 있고 나머지 성 대부분은 중국에서 검색이 된다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보면요. 그러면 백제가 어마어마한 능력 대륙 백제를 경영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경영했느냐? 경영 방식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백제가 없었고 중국에만 백제 있었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신다면 바로 뭡니까 보면 자료에 등장하는 기록이 등장하는 양직공도입니다. 양나라 때 직공도에 그려진 백제의 사신 모습이 있고 그 옆에 백제에 대한 쉽게 말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 백제는 원래 레이 쪽에 있었고 만에 속한 지역이었고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요동 쪽을 공략해 가지고 땅을 차지하니까 여기 원문에서는 뭐가 나오냐. 낙랑 역시 요서 진평현을 어떤 여기에 차지했다. 여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낙랑이라 했는데 왜 이걸 백제로 해석합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치통감에 이 원문이 백제로 등장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고구려는 요동을 먹었고 자 그리고 백제는 어떻습니까? 요서하고 요성 진평현을 먹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노란 거 나오죠. 그러면 백제가 어떤 식으로 통치했느냐. 넓은 지역을 차지했는데 치소를 고마라 했고 고마 나오죠. 고마라 했고 그 다음에 업을 뭐라 하냐면 담노로 불렀다. 담노는 뭐라면 중국의 군영과 같은 것인데 약 22개의 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군영 같은 업이 있었고 거기는 누구를 보냈다. 한자 보십시오. 자 왕의 어떻습니까? 아들이라든지 자녀, 자제 그리고 종족 왕씨라든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계급을 높게 받은 사람들 이런 양반들 해가지고 뭐 자제 종족을 보내가지고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백제가 22개의 나라 우리나라 학자들은 물론 22개의 담로를 경상도 빼고 충청도 전라도의 주변에 있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왜? 나중에 보시면 백제 왕이 보면 담노 사람들을 왕으로 부르고 제후라는 칭호를 내리는 기록 나오는데 충청도 전라도 밑에 조그만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왕이라고 백제 왕이 어떻습니까? 왕 칭호를 줍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진짜 4차원 미스터리 학과입니다. 학계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등장하는 것이 백제가 도읍지는 뭡니까? 고마라 부르고 22개의 군현을 두었다는 거 그걸
담노라 불렀다 나오고 거기는 뭡니까? 왕의 자제를 보내고 아니면 종족을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뭐요 뿌리가 되는 집안들, 튼튼한 집안들 8대 성도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이게 치소를 다스리겠고 그 밑에 뭐냐면 9개의 부용국을 두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 부용국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 부용국은 백제의 부용국이었지 가야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삐그러져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의 저게 상사문이 나오는데 저게 남원의 기문이다라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습니다. 한자의 근본을 모르면 공부를 안 해야 되는데 어중간히 공부하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볼까요? 치소는 고마, 업은 담노라 불렀고 중국의 군현은 한사군 뭐 낭난군 할 때 그런 군현입니다. 그렇게 22개의 큰 데가 있었고 그것은 자제 종족을 보내서 다스렸고 그 밑에 9개의 부용국은 촌동네 소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래 해가지고 백제가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양직공도에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신다면 왕은 어떻습니까? 황제는 백제는 여기 본다면 황제는 딱 그 중심에 도읍지에 있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22개의 큰 지역에다가 누구를 보낸다? 담노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를 보내는데 그 통치자를 뭐를 부르느냐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도 왕, 제후, 태수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용국이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 기록이 등장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백제가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까지 백제가 쫙 뻗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치통감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위나라하고 백제하고 전쟁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가 백제에게 패했다는데 우리나라에 백제가 있었다면 위나라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올 정신병자 위나라가 없겠죠. 그 먼 거리를 왜 쳐들어옵니까? 그죠? 백제가 어떻습니까? 어디에기에 중국 대륙에도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가 백제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백제에게 졌죠. 자, 이래서 여기서 보면 자치통감에 뭐가 나오냐면 자,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가가 바다를 건넌 후에 강성한 나라를 세웠으므로 옛부터 백제라 했다. 자, 잘 아셔야 될 거. 백제는 중국 대륙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돼. 중국 대륙에 물론 백제의 분국은 있었지만도 백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읍지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은 그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나요. 자, 백가가 바다를 건넌 후에 어디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백제를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뻔한 것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진나라 때 고구려가 요동을 다스리니까 백제도 여기 어때요? 아까 양직공도에서는 낭낭이라 했는데 자치통감에서는 백제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백제도 여수와 진평 2군을 점거했다라고 자치통감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제서 58권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백제가 자 위나라하고 전쟁을 해가 백제가 이겼죠. 그래서 뭐냐면 백제 왕이 일부러 포옹을 하는 겁니다. 네 하든 말든 일단 어떻습니까? 표를 어디한테 올리냐. 자, 남제서에 보면 어때요? 제 나라에 쭉 해가지고 올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거기 전장에 나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긴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용칭이 나오는데 자, 명칭 보세요. 광양태수, 조선태수, 광릉태수, 대방태수, 청하태수. 저 지명은 우리나라에 지금 한반도에 없는 지명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직책을 이제 붙인다는 거, 호를 내려주고 관직을 제수하였다. 오케이, 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를 보내줘. 사인 안 해도 나는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어때요? 중원 대륙의 나라에 백제하고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나라한테 어때요? 표를 보내가지고 남제서에 나오는 것처럼 표를 표문을 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사인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고 원래는 어떻습니까? 백제는 황제국입니다. 황제국이기 때문에 자 여기 태수를 이제 쉽게 말하면 보직을 내리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기록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기록대로 본다면 자 위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장군들이 자 태수를 받는데 그 태수를 받는 지역이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에 저 지역입니다. 오나라 월나라 위쪽이 있죠. 광릉, 성양, 청하 쪽이 나오죠. 저쪽에 뭡니까 보면 자 저기에 태수직을 맡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뭘 하느냐. 아 저거는 명예직이다. 중국의 지명을 본따 가지고 명예직으로 붙여줬다. 이렇게 정신 나간 번역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어때요? 저 지역을 다스리게끔 어떻습니까? 백제 왕이 저기 태수직을 준 겁니다. 저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기록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동성왕 자료입니다.
자, 뭐, 요 보시면 백제는 동성왕 때 엄청나게 중국을 공략해가지고 위나라하고 전쟁하면서 때 자신감을 얻은 그런 시기였죠. 하지만 동성왕도 비운을 맞습니다. 그 다음 기록에 보시면 495년 기록에 보면 뭐냐면 또 전쟁에 또 가서 어떻습니까? 또 이긴 장군을 뭐로 부르느냐? 왕으로 직책을 내리는 겁니다. 아이, 백제 왕이 있는데 또 왕을 내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백제는 뭐냐? 황제였고 그 밑에 왕을 또 어떻습니까? 내리는 겁니다. 왕을 두고 또 뭡니까? 후를 둬요. 제후를. 왕 다음에 후잖아요. 그죠? 왕, 후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해가지고 직책을 내리는 건데 이것도 표문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왕하고 제후 자리를 주고 싶은데 사인 좀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남제, 여기 보시면 남제 등장하는 중원에 보내가지고 사인, 오케이 사인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표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래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왕과 후라는 또 이렇게 징후가 나오기 때문에 야, 백제는 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짓거리를 또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럼 뭐죠 보면요. 자, 백제는 이렇게 통치제를 어떤 세 그룹으로 묶을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황제가 살고 있는 고마, 왕성이면서 황성이죠. 그러면서 22담로에 어떻습니까? 또 뭘 둬요? 왕과 제후와 태수를 두잖아요. 그런 제도. 그리고 그 밑에는 촌동네는 뭐다? 방소국이라 가지고 9개의 부영국을 두는 것이 이것이 백제가 다스렸던 통치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요. 담로도 충청도 전라도에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이후로 다 엉망이 돼버렸고 방소국도 어떻습니까? 저걸 가야라고 또 주장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어떻습니까? 역사 왜곡하고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제가 태수직을 이제 준 자리하고 요서 진평군을 공략한 자리하고 그리고 이제 백제의 지명이 나오는 자리를 쭉 찾아보니까 어디까지요? 인도네시아까지. 저까지 백제가 어떻습니까? 황해수를 가지고 백제의 문화를 다 퍼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는 백제 땅이 되려면 저기에 제후가 뭐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들이 파견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사 기록에서는 태수 기록이 나오고 왕과 제후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래서 백제 23노는 바로 보시면 어때요? 본국 백제로부터 바로 요서 그리고 진평 그리고 중국의 해안가지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도 백제의 담로기 때문에 담로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죠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주객을 전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백제가 지금 한반도에는 백제가 없었고 중국의 본토 백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지금 역사가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사학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가 중국 대륙에만 백제가 있었다면 내하고 백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역사입니다. 그죠? 내가 백제사를 언급할 필요도 없죠. 왜?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내가 백제를 언급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백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냐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요걸 까먹고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고 중국 대륙에만 있었다. 요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어떻으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제 시스템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백제사에 본다면 왕과 백제의 황제가 따로 있고요. 황제는 있고 왕과 제후 태수직을 받았던 백제 인물들 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좀 역사에 보면 어때요? 왕으로 이제 보직을 받은 사람이란 태수 여러분들 역사 백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쭉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 보시라고 쭉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제의 성의 분포도를 본다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고요. 세 가지로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백제가 망하면서 이동해서 저 8가지 성이 어디로? 중국 대륙으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도망을 가서 정착을 했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망했기 때문에 도망가서 저 땅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보면 어떻습니까?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담로에 그대로 눌러 앉아가지고 저기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물론 도망도 갔지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그대로 본국 백제가 망하니까 그대로 자리에 남아버렸다는 거. 이 두 가지 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이 너무 적은 거는 뭐냐면 3인 정책으로 강제 이동되었을 가능성.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러면 왕하고 귀족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요 화합을 뭐 쉽게 전쟁을 크게 하는 국가의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3인 정책을 하잖아요. 딴 데로 딴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보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가 뭉치는 것을 막아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3인 정책으로 중국에 외로 보냈다면 이것은 누가 대륙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백제의 성이 중국 대륙에 있다든지 왜 어떻습니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것은 뭐냐? 어떤 가능성이냐? 첫 번째, 백제가 망하면서 다 도망가서 거기 있을 가능성. 왜? 전쟁을 통해서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본국에 남아있으면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죽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노예가 되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제 나라에 남아있겠느냐? 다 도망갔지. 두 번째, 망했기 때문에 본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대로 담로 22개의 담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부분 이렇게 자리 잡고 그냥 떠나지 않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제의 8대성 가지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온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다시 공식 답변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나라가 망하면 왕과 귀족들은 망한 나라에서 도망을 가든지 피해야만 살아났습니다. 아니면 나라를 갖다 바치다면 어때요? 죽음을 면하든지 노예가 되는 걸 면할 수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망한 나라는 대부분 귀족들이라든지 왕들은 어디입니까? 죽음을 당하든지 다른 데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중국 대륙에 백제의 8대성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백제였고 우리나라는 백제 8대성이 없고 세 가지 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백제가 아니다. 이런 논리는 대단히 위험한 논리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백제 8대성이 건너가서 결국은 뭐냐면 천황가에 의해 가지고 다 희석화돼 버렸다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8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2부 또 하나 어차피 백제하는 김에 다시 또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소재라든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돼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홍성박물관에 그 4,500년 전에 홍산문화 석경 소리를 녹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제 8대성 어떤 분이 백제에 대해서 대륙 백제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